네, 안녕하세요. 긱스클라우드 구독자 여러분, 주승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에어조던 시리즈를 한번 달아보려고 그래요. 이제는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도 조금 이야기거리가 있는 에어조던 시리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제가 왜 이렇게 박스를 많이 준비했냐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는 에어조던 3를 준비를 했는데요, 에어조던 3 중에 어떤 모델을 준비했냐면은 바로 이 에어조던 3 레트로 88이라고 적혀있는 조금 독특한 모델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좀 일단 박스를 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 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일명 슬램이라고 불리는 제품이고, 그리고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에어조던 3 프리스로 라인이라고 발매를 했던 제품과 거의 비슷한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아웃솔이 그거 같은 경우는 프리스로 라인, 일명 자유투 라인이라고 그러죠. 그 자유투 라인을 밟은 형태가 클리어솔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에어조던 3 제품입니다. 그러면은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에어조던 1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슈퍼 루키였던 마이클 조던이 벌금을 내면서까지 그 제품을 신었었죠. 그 당시 신발 규정은 흰색이나 아예 검정색 신발밖에 신을 수가 없었는데, 마이클 조던 같은 경우는 흰색에 빨간색에 검정색 혹은 빨간색에 검정색 이런 신발을 신으면서 나이키가 벌금까지 대납하면서 그렇게 신발을 신고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조던이 발목 부상을 입고 에어조던 2가 메이드 인 이태리라는 것까지 부각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부상에다가 신발 자체가 또 인기를 끌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마이클 조던은 에어조던 3 전에 나이키를 떠나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신발을 신고 마이클 조던은 엄청난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어떤 업적을 이루게 되냐, 8788 시즌에 생애 첫 MVP를 수상을 했고요, 2년 연속 득점왕에 올랐고, 거기다가 스틸왕, 또 수비선수상까지 한 번에 다 휩쓰는 업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클 조던은 이 신발을 신고 슬램덩크 콘테스트에서 프리스로 라인에서 날아올랐어요. 그리고 그는 전설적인 선수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바로 이 신발의 성공으로 인해서 에어조던 시리즈는 계속 나오게 됐고, 마이클 조던은 나이키에 잔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신발이 어떤 신발인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영상에서 많이 다뤘듯이 팅커 해필드가 에어조던 시리즈 중에서 가장 먼저 디자인하게 된 제품이 바로 이 에어조던 3입니다. 이 에어조던 3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조금 다른 농구화들이랑 차이점이 있었어요. 일단 하이탑 모델이 아닙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미드컷을 채용을 해서 발목 같은 경우는 조금 잡아주기 힘들지만 그만큼 역동적인 플레이를 마이클 조던이 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팅커 해필드가 이 코끼리 패턴을 가장 먼저 나이키에서 신발에 적용한 제품이 바로 이 에어조던 3고요. 그럼 에어조던 3가 얼마나 대단한 제품인지 알아봤으니까 그러면은 이 88 슬램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988년도에 처음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수많은 레트로들을 발표를 했는데 88년 원년 제품을 제외하고는 2000년도 초반 레트로가 되기 전까지 레트로가 되지 않았던 제품입니다. 근데 2000년도 이후의 제품들은 이 뒤쪽 부분에 전부 다 마이클 조던을 상징하는 점프맨이 박혀서 제품이 나왔었어요. 요즘에는 좀 흔하게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스우시 제품이지만 이 88 슬램이 바로 레트로 제품 중에는 처음으로 스우시를 달고 나온 제품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상당히 깊고, 이 신발이 레트로 됐던 2013년엔 정말 사람들이 열광을 했어요. 이 신발은 2011년도에 발매했었던 에어조던 3 트루블루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 이렇게 뒤축을 보시면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프맨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우시가 박혀 있다는 게 당시에는 엄청난 혁명이었고, 이 신발이 발매되기까지 조던 마니아들이 투표를 했을 때 항상 1위에 꼽혔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88 슬램 제품이 가장 먼저 OG 디테일로 발매를 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그 뒤에는 나이키의 리마스터링 이후에 OG 제품이라고 해서 이렇게 스우시를 받고 나오는 제품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럼 이 신발 같은 경우는 OG 레트로의 OG 같은 느낌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 신발을 조금 보여드리고자 했어요. 그렇게 OG 제품의 이름을 달고 나온 제품이 바로 에어조던 3 트루블루 제품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스우시가 박혀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던 마니아들은 사실 이를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조금 조던의 흥미를 잃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기존에 이렇게 점프맨이 달려 나왔던 레트로 제품들이 계속돼서 재생산이 되고, 마니아들은 이렇게 컬렉터하는 입장에서 솔직히 이 점프맨이 박힌 것만으로도 되게 만족하면서 조던을 모아왔어요. 근데 갑자기 나이키가 OG 제품들을 또 쏟아내기 시작하니까 조금 실증이 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신발이 조금 더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 13년도에 나왔던 88 슬램 같은 경우는 스우시가 되게 날렵해요. 그래서 조금 더 멋지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왔던
오지 제품들이 이렇게 스우시가 약간 뚱뚱한 느낌이긴 합니다. 88년도 당시에 나왔었던 스우시는 약간 이렇게 뚱뚱한 게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레트로로 나왔던 제품이 점프맨이 아닌 이 나이키 스우시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신발은 엄청 많은 인기를 끌게 됩니다. 리테일 가격은 당시에 $200였고요. 당시에 에어조던 3의 리테일 가격보다 거의 30-40달러가 비쌌던 거를 감안하면은 이 제품은 상당히 비싸게 발매를 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당시에는 이렇게 스우시가 박혀 나온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어준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되게 의미 깊게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도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점프맨 레트로 제품이랑 어떤 점이 좀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는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데 뒤축이 스우시고 점프맨이다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겠고요. 그리고 인솔 같은 경우는 오지의 감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점프맨이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나이키 스우시가 박혀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이렇게 오지 제품들은 당시에는 조던이라고 안 박혀 있고 이렇게 나이키라고 박혀 있었는데 88슬램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었을까요? 이렇게 레트로 제품과 똑같이 아웃솔에 조던이라고 박혀있는 조금 아쉬운 디테일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신게 되면은 아웃솔은 사실 보이지 않게 되니까 뭐 크게 지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에 나왔던 펜던트들이 이렇게 조던 마크였다고 한다면은 오지 제품답게 이렇게 나이키 스우시가 박힌 펜던트를 액세서리로 집어넣어서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제품에는 들어있지 않은 이런 설명서 같은 게 들어있었는데요. 조던 3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재료 구성이나 아니면은 각 부위의 명칭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디자인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옆태를 보면 사실 많은 분들이 호감을 얻는 디자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야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디자인이기는 하지만 앞쪽 토캡 같은 경우나 뒤축 부분은 전부 다 이렇게 코끼리 패턴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쪽에는 이렇게 컬팅이 되어진 고급 가죽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나왔던 농구화 같은 경우는 통기성이 많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배로 부분이랑 이렇게 옆쪽 그리고 뒤축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통풍구 펀칭을 만들어서 이렇게 통기성 부분도 어느 정도 내장을 한 모습입니다. 배로 부분에 보시면 마이클 조던을 상징하는 이렇게 점프맨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아웃솔은 이거는 중고 제품이니까요. 아웃솔은 이렇게 빨간색과 흰색 그리고 회색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폴리우레탄 재질로 되어 있고 검은색과 흰색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 같은 경우는 제가 에어맥스 제로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이 비저블 에어를 사용을 해서 보이지 않는 앞축에 에어 쿠셔닝과 그리고 뒤축에는 이렇게 창틀처럼 보이는 에어 쿠셔닝을 사용을 해서 쿠셔닝을 어느 정도 강조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에어조던 3의 단점을 조금 살펴보실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나왔었던 에어조던 3 트루블루 제품입니다. 이렇게 중창이 마구 갈라져서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기피를 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깥쪽을 보셔도 이렇게 중창에 프린팅이 벗겨지거나 갈라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A사의 페인트를 이용해서 중창을 이렇게 도색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사실 그렇게 큰 효과는 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효과를 보려면 이 중창을 다 벗기고 다시 칠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손이 많이 가고 그리고 다시 신게 돼도 이렇게 칠이 잘 벗겨지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들이 조금 에어조던 3를 피하게 만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사이즈는 정 사이즈를 추천을 드리고요. 사실 저는 에어조던 3를 신으면서 불편하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발볼이 넓은 신발이라서 발볼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신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부분이긴 한데 이 뒤축의 힐컵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이 플라스틱으로 된 부분이 바깥에 조금 햇빛이나 이런 곳에 노출이 되면은 좀 변색이 쉽게 된다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긴 제품이지만 그래도 스트릿 패션 코디를 하기에는 저는 엄청 괜찮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휘황찬란한 디자인도 사실 조금 부담스럽기 나름이니까요. 나이키가 오지 제품들을 계속 찍어내기 시작했으니까 이 88슬램 같은 디자인도 언젠가는 또 재발매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근래에도 이와 비슷하게 생긴 프리스로 라인이라는 신발이 발매를 했었으니까요. 그래도 이 오리지널 모델이 다시 나오게 되면 저는 또 구매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에어조던 3 시리즈 중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에어조던 3 88슬램을 조금 살펴보셨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에어조던 모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지나갔던 에어조던 시리즈들도 이렇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되게 많이 늘었다고 좋아했었는데 요즘에 조금 안 오르고 있어서 조금 속상하네요. 재밌게 보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